안녕하십니까. 한국패션산업협회 신희진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 트렌드 페어에 선정되신 분들과 함께 2020 K패션 오디션 미리 보기 참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K패션 오디션 행사 개요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작년도 영상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9 K패션 오디션,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 방탄소년단 같은 세계적인 스타 브랜드 발굴을 위해 정부와 패션 기업이 함께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는 글로벌 유망 디자이너를 선발하여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패션 오디션은 정부 지원과 함께 국내 패션 기업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패션 대전, 트렌드 페어, 세일즈랩 르돔, 글로벌 K 컬렉션, K패션의 새로운 트렌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작년에 진행됐던 영상 보셨는데요. K패션 오디션 부분에 대한 행사 개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패션 오디션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한국패션산업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선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트렌드 페어와 같은 국내 수주 전시회와 국내 세일즈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해주고 계시고요. 정부 지원과 함께 FNF, 노스페이스, 슈페리어, 위비스, 지오다노, 지엔코, K2 코리아, 코롱 인더스트리 FNC 부분 등 국내 패션 대기업이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디자이너 브랜드가 조금 더 볼륨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국내 패션 대기업이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K패션 오디션의 시상 내역 및 지원 내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K패션 오디션은 단순 시상식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디자이너 브랜드를 선발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더 주요 목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프로그램인 국내 세일즈 마케팅 프로그램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패션 오디션의 시상 내역은
앞서서 지금 트렌드 페어에 한 130여 개 브랜드들이 선발이 되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실물 심사를 통해서 최종 10분의 최종 수상자분들이 올해 선발이 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주어지는 대상 1분, 그리고 국무총리상 금상 1분 해서 총 10분의 본상 수상자분들께 1억 2,400만 원의 비즈니스 지원금이 수여되는 K패션 오디션에 대한 시상 내역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심사 기준과 운영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K패션 오디션은 학생 부분과 일반 부분 두 개 부분으로 나눠져서 진행되고 있고요. 학생 부분은 저희가 지난 7월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서 10팀의 선발을 공표를 했고요. 또한 8월 말 실물 심사 그리고 10월 소비자 투표를 통해서 최종 수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일반 부분은 지난 6월 달 트렌드 페어 참가 업체를 모집을 해서 130여 개 브랜드들이 트렌드 페어에 참가를 하시게 될 예정이시고요. 9월 달에 있는 트렌드 페어 때 실물 심사를 통해서 18팀이 선발이 되게 되십니다. 트렌드 페어에 일단 참가하시는 분들은 저희 K패션 오디션 지원 프로그램에 함께 하시게 됩니다. 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국내의 세일즈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되시고요. 동시에 오디션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이 돼서 10월 말 소비자 투표와 그리고 10월에 개최 예정하고 있는 프리젠테이션 최종 심사를 통해서 10팀의 본상 수상자가 선발되게 되십니다. 선발하는 주요 선정 기준 부분은 패션 브랜드 전개를 위한 브랜드 컨셉, 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심사를 받게 되십니다.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영상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팁을 드리고자 다음 순서로는 2019년 K패션 오디션의 대상과 금상을 수상하신 브랜드의 대표 디자이너 분들을 모시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2019년도 K패션 오디션 대상과 금상, 1등상과 2등상을 받으신 대표님들 모시고 작년에 어떻게 K패션 오디션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청의 디자이너 정재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브랜드 랭앤루의 디자이너 변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 대상 수상자셨던 제이청의 정재표님, 그러시고 또 금상 받으셨었던 랭앤루 변혜정 대표님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작년에 진행하시면서 어떤 부분으로 진행하셨는지 그 부분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대상과 금상을 받으신 수상 비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금상 먼저 여쭐까요? 네, 작년에 그 긴 오디션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게 아무래도 심사위원분들도 그렇고 관계자분들도 고객들과 어떻게 얼마만큼 소통하느냐 그런 점을 굉장히 중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약간 SNS라든지 그 밖에 기타 채널에서 이제 고객분들이랑 긴밀하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대상은 어떤 조금 더 특별한 비결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이제 디자인을 좀 약간 특별히 그 강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고객과의 소통이라든지 마케팅 방법, 그 다음에 그 저희의 감성을 저희만의 방식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되게 세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 어떤 그 성적 같은 것도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전달 방식을 다 고루고루 균형 있게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깎아먹지 않았던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작년에 이 대회를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 SNS 채널을 이용해서 소비자들하고 어떻게 내 브랜드의 감성을 전달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얘기해달라 이런 게 심사 과정 때 되게 많았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KPCN 오디션이 말씀 주신 것처럼 6개월 넘게 롱텀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진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저는 사실 그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너무 뭐 어렵다거나 힘들다는 점을 사실 못 느끼면서 했어요. 대상 플렉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었던 부분이 그래도 좀 있었던 거는 그 파리 패션위크 가는 새 브랜드를 고를 때는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부담이 됐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막 고심을 하다가 컨셉 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고심을 하다가 아 이렇게 고심해봤자 좋은 결과였던 적이 없어.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쉽게. 그래서 갑자기 막 즐기기 시작하니까 뭔가 편안하게 재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더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질문 맥상이어서 대표님께 그냥 계속 여쭤보면 저희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나요? 여쭈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파리 패션 위크 때 쇼를 하셨던 부분이 제일 좋으셨던 거네요. 네네. 근데 파리 패션위크 런웨이 자체에 서는 거, 쇼를 하는 것도 물론 너무나 도움이 됐고, 그 정말 지금도 그 런웨이에 섰던 그때 생각하면은 울컥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저의 그 인생에서 정말 제일 행복했던 몇 순간 중에 하나로 기억될 정도로 제가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파리 패션위크 무대보다도 제가 더 도움이 되고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브랜드를 선발하기 위해서 심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심사 과정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르코와의 네, 제가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거기서 울었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브랜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 제가 늘 하던 고민에 대해서 되게 속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해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몇 마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고객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지 말고. 근데 제가 늘 그거를 이렇게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 속이 진짜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사 때 나눴던 얘기들이 지금도 제가 디자인할 때 좀 어려울 때 아니면은 고민이 될 때 그럴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지금 정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파리 패션위크 참가 디자이너 선발할 때는 마르코라고 트라노이 디렉터 분이 오셔서 유러피안이셨는데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던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이제 랭앤누의 오늘 박민서 대표님이 못 나오셔서 너무 방송 보시면서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랭앤누는 원래 변혜정 대표님과 박민서 대표님 듀오 디자이너가 활동하시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KPCN 오디션을 준비하시면서 상금도 이제 어떻게 쓰시겠다 이런 것도 많이 노출을 해주시고 또 이제 SNS에서 어떻게 진행하시면서 조금 브랜드를 잘 어필하셔서 이렇게 금상까지 타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금은 어디 쓰셨나요? 계획대로? 상금을 정말 알차게 배분해서 쓰느라고. 근데 이제 항상 디자이너 브랜드 운영하면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죠. 그래서 내 꿈은 정말 내 눈높이는 저기 있는데 그걸 이렇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 그런 상금을 갖게 돼서 정말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해보게 되고 뭐 룩북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럴 때 좀 자신 있게 지를 수 있는 그런 운동력이 됐죠. 네. 조금 조심스럽게 쓰셨던 그렇죠. 걸로 상금으로 많이 쓰셨구나. 네.
저희 협회 사무국에서는 상금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사후에 이렇게 다 관리를, 다 추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비즈니스에 필요로 하신 부분에 상금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올해 또 상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하실 것 같으시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두 브랜드는 워낙에 SNS 채널을 이용해서 소비자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셨던 브랜드셔서 좋은 상을 더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먼저 맹앤루 대표님 먼저 대답해 주시고 네, 제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가 정점에 이르렀던 한 2, 3, 4월 그때는 사실 정말 매출이 좀 이래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특히 오프라인 매출이 정말 저조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도 이제 살아남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기존에도 SNS 소통을 많이 했지만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유튜브, 네이버 또 그다음에 저희 서포터즈, SNS 이런 각 채널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디자이너가 전면에 나서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고객도 만나고 이런 횟수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매출이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게 됐고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로 좀 저조했던 그 매출을 이런 쪽으로 보완하지 않았나 해서 K패션 오디션이 좀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런 쪽을 굉장히 강화하기를 많이 격려해 주셨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제2청의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이건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언저리쯤에 그 라방에 대한 욕심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생기기 조금 전에. 그래서 원래 라방의 횟수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로 했었는데 한 4-5번 하면서 그 약간 더 이렇게 폭넓게 가져가려고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뭐 책도 읽어주고 뭐 다른 어떤 제가 그냥 생활에서 하는 어떤 다른 얘기들도 풀어내고 근데 그거는 사실 실천을 좀 못했어요. 그 욕심만큼은. 코로나가 돼서 뭐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집에서 입을 수 있는 편안하면서도 예쁜 옷. 그런 상품 기획도 하고 그렇게 스타일링을 해서 일부러 더 많이 이제 온라인 홍보를 많이 했고 온라인 그 이벤트가 거의 매주마다 있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저한테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대해서 엄청 질문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거에 맞게 그냥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무 미래적이거나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연이어서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브랜드 철학이실 건데 어떤 브랜드 컨셉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항상 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불완전함의 매력이라는 그 모토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균형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게 모든 이제 저희도 그런 게 느껴져요. 상황이 좋아지고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자꾸만 저희가 원래 지켜야 하는 이 불완전함의 매력 같은 그런 브랜드에서 좀 멀어지는 느낌이 뭔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는 그 내추럴한 느낌이 줄어들고 더 형식적이고 더 완벽하고 뭔가 더 준비가 잘 된 이런 상태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그 감성이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그렇게 막 그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식도 어떤 더 전문적인 뭔가 아니면은 조금 더 그런 셋업이 잘 된 그런 방식을 통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다가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불완전함의 매력이라는 것도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절대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벽해질 수 없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진지하고 철학적이지만 이런 감성들을 소비자들한테는 되게 쉽고 그쵸 그렇게 네. 전달해 주시는 네네네네. 매력 때문에 덕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쵸. 네. 네, 랭앤누는 어떤 브랜드 컨셉과 철학을 가지고 진행하실까요? 네, 저희 랭앤루는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저희 브랜드를 보시거나 저희 옷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랭과 루라는 두 여성이에요. 그건 사실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데 가상의 뮤즈입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워낙 친하고 이제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홍콩 뭐 방콕 이런 등지로 많이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여행할 때 입기에 편하고 갖가지 TPO를 막 어우를 수 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컬러나 문양이나 이런 거에 글쎄 크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너무 화려해. 이런 관습에 좀 얽매이지 않고 그냥 정말 저희가 만들고 싶은 옷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 하나둘씩 한국에서도 그런 옷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재밌게 그런 분들이 랭앤루니아인 거죠? 네, 랭앤루니아라고 하는데 네. 네, 이런 옷들을 좀 입고 과감하게 현대사회를 사는 그런 여성분들이랑 함께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질문을 안 드려 까먹었던 게 올해 지원 프로그램을 작년에 하시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도움이 되셨는지 후즈넥스트 올 초에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바잉을 하셨나요? 오더가 다 풀어졌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후즈넥스트는 지금 3년째 가고 있는데 파리의 샹젤리제 좀 굉장히 멋진 그런 컨셉 스토어에서 저희 옷을 또 바잉하시기도 하고 이태리 이제 유럽의 좀 감각적인 그런 컨셉 스토어에서 저희 옷을 많이 구매해서 지금 판매 중이시고요. 또 저는 사실 수상 프로그램 중에 너무 좋았던 게 협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이런 패션 업계의 큰 어른, 네, 멘토들을 얻을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그분들을 제가 사실 따로 만나 뵙고 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만나 뵙고 진짜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서 정말 명확한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들이 참 소중했던 것 같아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협회에서 진행하는 K패션 오디션이 산업부 정부 지원과 함께 FNF를 비롯한 지오다노, 위비스 이런 패션 기업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변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게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후원 기업들이 직접 랭앤누에 얼마를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 이런 파트너십이 계약은 되지는 못했지만 그때 그런 시간들이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저희 K패션 오디션 심사 과정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프리젠테이션 심사라고 해서 심사위원분들께 내 브랜드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Q&A 시간에 치열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잖아요. 그때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떻게 준비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팁 같은 걸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작년 10월 달이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질문이 매서워서 사실 전 좀 그때 놀랐었어요. 분위기 어떠셨어요? 너무 무서웠었죠. 아 그래요? 저는 사실 그 PT 할 때 지금에 와서야 제가 살짝 처음으로 말하는 건데 약간 느낌이 좋았어요. 그때 느낌을 네,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호응이 좋고 그리고 모두들 웃고 계셨어요. 랭앤누도 웃고 계셨어요. 네, 웃고 계셨지만 질문이 정말 날카로워서 날카로웠어요. 이게 그냥 형식상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정말 디자이너거나 또 운영자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구석구석 점검하시려고 오셨구나 싶어서 저 진짜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팁이라는 게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답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을 0.1초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불완전함의 매력이라는 게 불완전함을 커버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불완전함 자체를 보여주고 싶은 거냐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0.1초 고민을 했는데 둘 다라 그랬어요. 둘 다고 그 두 가지가 다
크게 의미가 있고 근데 그 질문이 전 되게 도움도 됐어요. 그러니까 맞아 나는 불완전함을 꼭 커버만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자체를 드러내려는 거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드러내기만 하면 안 되고 커버도 해야지. 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에 그 뭔가 버벅이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불완전함의 매력이라고 우리 브랜드를 설명할 거면 그게 뭔지에 대해서 미리 탐구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긴 시간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브랜드 어떻게 나가실 건지 계획 짧게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브랜드의 가장 중심이 되고 본질이 되는 두 가지에 신경을 더 쓰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컬렉션 라인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2청의 아이덴티티나 철학을 더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에 고민을 더 많이 쏟고 그러려고 하고 있고 브랜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브랜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뭐 책도 읽어보고 하니까 결국에는 저 개인의 그 브랜딩, 그러니까 저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브랜딩의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후즈넥스트를 비롯해서 뭐 라스베가스라든지 각종 그 해외 전시회를 좀 꾸준히 참가했었는데 그런 해외 바이어나 해외 영업을 늘리고 싶은 욕심이 항상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살짝 좀 주춤해진 그런 느낌인데 앞으로도 뭐 자력으로 글로벌 쇼핑을 좀 더 늘리든 아니면 좀 그런 파트너들을 만나든 해외 쪽으로 계속 좀 열심히 지치지 않고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KBCN 오디션 Q&A 시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2청의 정재선 대표님, 랭앤누의 변혜정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처럼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 네, 좋아요.